설을 앞두고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중도 메인이 오가는 곳이어서 긴급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학기부터 학교 정상화가 시도됩니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 교실 두 교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공시설들이 겨우내 닫았던 문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 방역이 관건입니다. 불법 토지 거래의 배임, 횡령까지 주택조합 아파트의 복마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직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전국 소 거래량의 17%를 담당하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판장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중도 메인이 오가는 데다 설까지 앞두고 있어서 긴급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 돼지는 평균 680마리, 소는 하루 최대 1000마리까지도 도축해 거래하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중도 메인이 증상을 느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생산동 직원까지 포함해 698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6명, 음성 거주자 3명, 진천 셋, 청주 하나인데 모두 중도 메인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재검자 없이 일단 음성으로 나왔지만 지역이 제각각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충청북도 역학조사관과 음성군 보건소 관련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감염원 및 접촉자 확인, 감염 경로 추적 등 전날 도축된 고기가 남아있는 데다 전국 물량의 17%가 이 공판장에서 거래돼 설을 앞두고 금전적인 피해도 우려됐지만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생산동과 중도 메인이 머무는 공간이 분리된 것을 확인했고 접촉자 분류도 마치면서 하루 만에 공판장을 재개했습니다. 청주에서는 반도체 업체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업체의 5개 공장동 가운데 1개 동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나머지 4개 동 1,5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자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내 감염의 확산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주에서는 육가공 공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나온 충주 상고 축구부 합숙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겼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합숙 전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또 침대 간 거리를 유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학교 관리자들이 합숙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지도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지훈련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면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가진 대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내덕동의 한 원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20대 대학생 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시끄럽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예측하기 힘들었던 학사 일정에 학생, 학부모 모두 힘드셨죠? 새학기부터는 웬만하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 교실 두 교사 제도도 시도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약 없던 개학 연기에 예고 없는 긴급 휴교.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이들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저도 아이들 챙겨줘야 하는 것도 일이고. 팬데믹 1년 차에 겪었던 이런 혼란이 당장 새학기부터 정상화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만 아니면 초등 저학년과 고3, 중고교 신입생은 우선 상시 등교하도록 하고 다른 학년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한 학사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격 수업으로 심화된 학력 격차. 이 때문에 3월 한 달을 출발선 보장의 달로 정해 전년도 과정의 학습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필요에 따라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배치해 맞춤형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고교 역시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대학생이나 퇴직 교사 등의 보조 인력을 각 학교에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력 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할 부교육감 중심의 별도 추진단도 꾸립니다. 관계성, 정서, 기초학력 진단과 결손 보정으로 모두에게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중단과 취소가 집중됐던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동과 대회도 정상화하고 지난해 과반의 학교가 건너뛴 건강 체력 평가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남대와 청주 미동산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인데다 날씨도 추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나들이 객이 몰릴 주말과 봄철을 앞두고 방역과 거리 두기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42일 만에 다시 문을 연 청남대. 첫날 풍경은 한산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승용차로 개별 입장하는 관람객들만 간간히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전세를 낸 것처럼 진짜 너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네요. 정문은 물론 각 실내 시설에서 한 번 더 발열 체크가 이뤄졌고 시설별 동시 관람 인원은 30명 내로 제한됐습니다. 관광 안내사들이랑 또 자원봉사자들 그분들 통해서도 이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등산객과 가족 단위 인파가 많이 찾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태관 등 관람시설은 문을 열지 않았고 산책로와 등산로만 개방됐습니다. 코로나 전혀 염려 안 해도 되고 네, 아주 천천히 마음껏 이렇게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약간 싸늘해도 뭐 마스크 쓰니까 또 괜찮네요. 문제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을 늘려 거리 두기 홍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편안하게 또 그리고 안전하게 또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힘들지만 그 직원들도 충원하고. 청주시 체육시설 가운데 일부도 지난달 26일부터 개방됐습니다. 빙상장 등 5인 미만이 할 수 있는 종목의 체육시설에서 시차 등을 두고 이용객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 공원 등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린 뒤 개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공공시설들도 하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봄철을 앞두고 나들이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킬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 신월동 미니 복합타운에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공급가격 159억 원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 전국의 사업자 163명이 응찰하고 125억 원대 주거복합용지 입찰에도 7명이 참가했습니다. 두 용지에는 아파트 1,500세대 신축이 가능할 전망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50% 특별 공급을 조건으로 오는 17일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조합원들 몰래 다른 아파트에 불법으로 땅을 판 전직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주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뒷거래까지 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가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 대행사와 맞은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는 회사는 다르지만 대표는 동일인 김모 씨였습니다. 동시에 두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김 씨는
경계지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땅 7필지를 자신이 시행을 맡은 맞은편 단지 쪽으로 헐값에 넘겨받았습니다. 주택조합장 강모 씨와 짜고 업무 대행비로 받을 13억 원 대신 훨씬 비싼 토지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조합장 강 씨는 시공사 등 관련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업무 대행비를 대물인 토지로 주면서 현금 13억 원과의 차액분을 담보할 근저당 등기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법 토지 거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두 아파트 단지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서로 마찰을 빚으며 가처분 신청 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세금이 지금 벌써 발생해서 지불을 했고, 그리고 공사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대출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조합에서 브릿지 대출 받았던 부분들, 그다음 이자가 더 발생을 했고요. 또 조합장 강 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는 비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가로 분양해주겠다. 분양이 안 되면 500만 원씩 주겠다며 비밀 약정을 맺어 조합에 8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각종 배임과 횡령 등 위반으로 전직 주택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가 조합에 끼친 피해는 모두 합쳐 최소 5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은 87억여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 전직 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이 출자한 소중한 재산을 마치 자신들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썼고 수법도 불량한데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7필지 토지가에 대해 검찰이 산정한 매매가가 아닌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낮춰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4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면서 피고인들의 형량도 검찰 구형보다 대폭 낮춰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가 설명절 방역 대책으로 오늘 10일부터 닷새 동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일부 노선을 늘려 운영합니다. 고속버스는 6개 노선을 175번에서 231번으로, 시외버스는 3개 노선을 57번에서 87번으로 늘려 버스 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버스 예매 때는 창가 좌석을 우선 선택하도록 해 승객 간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대화 자제와 시설 내 동선 분리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버스 예매율은 50%로 제한되지만 2단계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승객이 몰릴 경우 만원 버스 운행이 우려됩니다. 충주 호암생태공원의 음악분수와 순환형 숲속 전망길이 조성됩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환경유역환경청이 주관한 친환경 청정 공모 사업에 충주시가 선정돼 2023년까지 길이 150m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지상 5m 높이의 360도 순환형 전망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MBC 충북의 내차 정보가 샌다 기획보도가 충북기자협회 2020 충북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조미애, 이채연, 신석호 기자가 5개월간 취재해 보도한 내차 정보가 샌다는 차량 정보 수백만 건 유출 등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밝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재영, 천교화 기자가 보도한 공권력의 배신, 공무집행 방해의 덫 추적 보도와 충청타임즈 한재일 기자의 편집 보도가 지난해 4분기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죽이고 학대한 개 사육장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증평군 증평읍의 한 개 사육장에서 전기봉과 소각로 등 도살 흔적을 발견한 뒤 60대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용 등의 목적으로 개 80여 마리를 키워온 사육장 주인은 도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충북도 내 표준직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평균 지가 상승률은 8.25%로 지난해보다 4.47%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전국 평균 10.39%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 서원구가 9.47%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과 음성군이 6.81%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 북문로 일가 청주타워 부지로 1제곱미터당 1,120만 원으로 60만 원 올랐습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인팩이 입주합니다. 제천시와 인팩은 오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액추에이터 생산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팩은 배터리 모듈 생산 계열사인 인팩 EPM 공장을 제천 제2산단에 이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4월 7일 도의원 보훈 재선거와 관련해 충북 참여연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후보 무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복된 재선거로 정치 혐오감을 키웠고 의정 공백은 오롯이 군민 몫이 됐다며 모든 책임은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두 정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원 보훈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11대 들어서만 세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지방도 사업 확대로 건설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올해 신설되는 도로는 청주 무심동로에서 오창RC 도로 건설과 제천 황석에서 월굴 지방도 확포장 등 7개 구간 23.4km에 2,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미 착공한 영동 상촌에서 황간도로 건설과 음성 대소에서 삼성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1개 구간 42.1km에도 638억 원을 추가로 들여 공정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충북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71명 가운데 여성이 54명으로 전체의 76%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